발표를 원익투자파트너스 벤처투자본부의 이태규 전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주시면 되고 레이저.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원익투자 파트너스에서 투자본부 전체를 맡고 있는 이태규입니다. 좋은 자리 소개해 주신 거는 영광인데 끝까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소개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좋은 기병분들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특별 관련돼가지고 진행된 사안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아젠다는 제가 맡은 분야가 그 의료기기 관련해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돼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한 10분이라서 사실 그 짧은 시간이라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기 산업을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소수의 전문 중소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수천 가지 상품이 있는 반면에서 품목당 10만 개 미만의 다품종 소량 생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B2C 마켓과 B2B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아주 정형화된 B2B 마켓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병원 중심의 또 보수적인 시장 그리고 시장 진입장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가격 탄력성 상당히 작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의료기기 규제 관련된 부분이 항상 있고요. 시장 규모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은 300조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국내도 연간 한 5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시장 특징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드렸고요. 특징적으로 보면은 개발 기간이 3에서 5년 그리고 품목당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5년에서 8년이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R&D로 보면은 단지 어떤 R&D의 그 개발 주체뿐만 아니라 임상의학,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학제 간의 상당한 융합과 응용 기술 형태로 제품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 의료기기 산업에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보시면은 저기 파란 박스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국내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일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엑스레이, 초음파, 광학 렌즈, 그리고 임플란트, 그리고 덴탈 이런 형태의 아직 기술력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한 부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 다 아시는 로시라든지 GE, 지멘스 이런 쪽에서 대부분의 상위 5개 기업 정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고도화된 집중화된 그런 시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자본시장과 의료기기에서 국내 상장 기업을 보시면은 영상진단, 생체, 체외진단 쪽에서 알만한 회사들이 쭉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제가 일반적으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류하는 품목을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인바디, 루틱스 다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이걸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현재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2015년에 오스템이 한 3천억 정도를 했고 나머지 회사들을 보시면은 바텍을 제외하면 1,000억 미만의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출 주도형으로 가고 있지만은 수출 비중이 전 세계 시장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거꾸로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면 일반 전통 기업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을 한 1,000억 미만의 회사 또는 2,000억 사이로 보셔야 되는데 의료기기 쪽을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8,000억, 인바디 4,800억, 루트닉스 4,000억 해서 대부분의 상위 기업들이 3,000억에서 이 8,000억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3, 4년 트렌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500억에서 1,000억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3, 4년 동안에 시총은
적게는 두세 배, 많으면 한 10배 정도까지 굉장히 점프를 했고요. 또 매출액을 보면은 이 매출액이 과거 3, 4년 전에 비해서 한 1배에서 2배 사이에서 매출 증가 속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3, 4년 전까지는 한국에서의 어떤 마케팅, 한국에 있는 영업망, 한국에 있는 매출 구조라는 개념으로 밸류에이션이 정해졌다고 하면 최근의 매출 성장 속도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한국의 의료기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뚫었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대표적이고 바텍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어느 정도, 또 아이센스 이런 부분들이 매출 비중, 수출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 되면서 세계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재정립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 유치 부분하고 성공 실패 사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창업,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가라는 관점과 창업가라는 관점인데, 일반적으로 투자가라고 하면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창업가라고 하면은 현재 교수 창업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 간의 이 벽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은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튜닝하는 시간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게 되고, 실제로 투자 유치까지 가는데 6개월 이상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자가들은 대부분이 어떤 생산 마케팅 관련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품화됐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이 시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수 창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D 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팅되어 있죠. 그 부분이 결국 이제 기술력 제품에 대해서 냉정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는 검증을 요구를 합니다. 투자가들은 이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현재까지 레퓨테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준비가 무엇이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어떤 기술력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사실은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3, 4년 전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게 해외 시장에서 먹힐 제품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교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지만, 이 제품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굉장히 못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해외 이제 빨간 줄을 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 그 창업하시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의 기술과 나의 제품이 어떤 글로벌한 어떤 논문이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투자가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2,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공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사실 이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유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라는 시스템 자체가 병원 인프라를 통해서 그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병원 인프라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병원이라는 어떤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병원 인프라와 또 정부 지원금, 의료경영 파트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아마 세팅을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어떤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R&D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R&D 비중은 사업화를 하다 보면은 10% 20%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에서 그 빅 플레이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R&D 이외의 병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초기 기업은 대부분 R&D 중심의 회사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은 그런 초기에 세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투자가와 어떤 창업가가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기업 가치 레벨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하는 역할은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 마일스톤에 따라 가지고 얼마의 자금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넣어줄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저희의 밸류업은 사실 이쪽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세팅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 성공 실패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제가 하나의 모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투자가들이 어떤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 핵심 기술, 경영 이 부분 보시면 아마 교수님들이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무처 신약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그 심사 나가실 때 똑같은 항목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냥 익숙하신 용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성장성과 핵심 기술이 있냐 없냐라는 거고요. 이게 글로벌 질출하고 R&D 혁신성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일단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밑에 부분 내려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진 구성, 그러니까 이 경영진 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R&D 인력뿐만 아니라 그 R&D 인력을 R&D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 마케팅, 그다음에 빅파마 내지는 이 빅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세팅할 거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 검증 쪽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특허와 논문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 잘 세팅되어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검증이 되어 있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랩 수준에서 검증한 부분하고 이걸 오픈 마켓에서 어떤 타 랩하고의 어떤 연계관계 속에서 검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체 랩 수준에서 검증이 끝나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는 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2,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이 랩 수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객관화되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와 창업가 간의 어떤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오랜 시간이 또 소모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재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재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재무 안정화 관련된 부분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무 구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런 경영진 구성이나 기술 검증이 안 될 때는 좀 투자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료기기 부분이 사실 신약 개발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투자가 또 덜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R&D와 또 전문 경영의 어떤 시너지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초기 마케팅을 병원 인프라를 통해서 항상 가장 강점인 부분을 잘 세팅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이러한 부분을 강점에 과감히 도전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또 좋은 양질의 자금을 투자를 함으로 해서 상호간에 어떤 좋은 그 가치 평가 그리고 빠른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사실 개념적으로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1대1로 또 면담하시면서 좋은 의견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